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젠더는 선택이 아닌 현실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젠더 논쟁에 대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저도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정보사회의 축복 아닐까요? 클로징 멘트 같네요. 주디스 버틀러의 위대한 수업, 선택이 아닌 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차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생물학적 차이가 성별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합니다. 만약 여성의 출산 능력이 여성을 규정한다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이 그러지 못하는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선택했을 뿐이죠. 우리에겐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성의 생식 능력이 여성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적 규범을 부과해서는 안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결혼제도 역시 생물학적 능력에 기반하지는 않습니다. 1강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회는 생식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하는데 어떤 제도도 생물학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 낙태를 하거나 입양을 하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그녀는 자유를 선택한 것이라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인구를 줄어들게 하고 국가와 문명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성의 가족이 당연히 있고 한부모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우세한 선택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가족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에 종사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관심 있는 것은 기존의 의료와 법체계가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과학기술에서 소외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여성의 삶의 규범을 바꾸는 행위이죠. 어떤 사회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그것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통적 가족 형태, 이성애, 남성 권위에 대한 복종, 불평등, 남성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감각 등이 내포됩니다. 섹스와 젠더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성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면서 이성애와 결혼이라는 현실의 압박 속에 놓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태어난 성별과는 다른 젠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우리 사회에도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별과 자기 몸에 대한 감각,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현실, 진로 그 사이에 구분이 있죠. 버틀러는 이 구분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우리 사회가 사회 변혁에 얼마나 열려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합니다. 트랜스 남성과 트랜스 여성은 그들의 지정성별과 성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는 있지만 지정된 남자 혹은 여자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범주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있어서 젠더는 선택한 것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옵니다. 규범화된 사회에서는 그들은 성별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젠더를 선택할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투쟁합니다. 젠더가 그들의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말이죠. 보부아르 선언 얘기를 좀 해보죠. 보부아르의 일부 독자들은 보부아르가 젠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버틀러와 같은 사람들은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 변혁의 과정을 뜻한다고 말하죠. 버틀러가 보기에 성별의 범주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이해하는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사실 늘 변화하는 젠더 범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젠더가 변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사회 문제에 반응할 수도 있고 다른 문화와 접촉하거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미디어의 영향도 큽니다. 이처럼 남성, 여성, 그리고 새로운 젠더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보부아르 선언에 대해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부아르 선언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두 번째, 남녀 범주는 항상 이성애를 전제로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별 간의 물리적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 모든 논쟁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그것은 성별은 정해진 사실이 아닌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성별을 규정하는 행위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도 그들의 생물학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버틀러는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고 모든 자유는 투쟁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개입된다면 더 이상 요약이라고 할 수 없겠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